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네. 우리 가시를 통해서 또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이 아프십니까? 몸이 아프십니까? 마음은 바로 우리 유쾌한 톡쇼의 노래로 치유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몸은 유쾌한 톡쇼에 바로 이 코너를 통해서 함께 하시면 네. 끝이 낫게 됩니다. 네. 자, 성영모의 청진기 톡톡!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성 전문의 성영모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르게의 탕크로즈. 아우, 멋집니다. 근데 네. 우리 성영모 원장님이 전번에 내가 소개할 때 성영모 원장님. 대한 집속 초음파 의학회 초대장이라고 네. 내가 저번에 소개를 드렸는데 네. 이게 뭐 하는 곳이에요? 대한 집속 초음파 의학회? 예를 들어서 그 집속 초음파라는 거는 초음파를 한 곳에 모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곳에 모아서 거기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인체의 질환을 치료하는 어떤 그런 치료를 하이프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이프 치료하는 그 원장님들, 의사 선생님들의 모임을 대한집속 초음파 의학회라고 합니다. 야, 근데 거기 초대장을 맡으셨단 말이에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 네. 하이프 시술에 대해서는 1인자라는 얘기잖아요. 다른 원장님들보다 약간 성과가 좀 좋게 나와서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 배우고 야 이렇게 또 겸손까지 하면 진짜 막 화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오늘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오늘은 그 주제가 네. 중년 여성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 요실금이라는 질환이 있어요. 아, 요실금, 괴로워요, 요실금. 이거. 정말 네, 괴로운 거야. 괴롭죠. 네. 그러니까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가 웃긴 얘기하면 깍깍 웃다가 보면 혼자 못 웃어요. 이래요. 그거는 왜냐면 오줌이 새니까. 그리고 친구랑 가서 한참 떠들었는데 걔네 침대를 갔다가 오줌을 다 적신 거예요, 내가. 그거 완전히 창피하죠. 그래서 이렇게 요실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회 활동을 제한한다 그래서 사회적인 암이라고까지 경고한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요실금이 왜 생기는 거예요? 요실금의 가장 큰 한 원인은 방광 지지 근육들이나 인대가 노화돼서 생기는데 제일 많은 원인이 출산 때문에 그래요. 출산과 노화 그리고 이제 우리 몸에 비만, 복부 비만 생기잖아요. 그 내장 지방이 방광을 눌러갖고 이 요도가 약해져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오래 서 있는 직업에 있는 사람도 생기고 또 무거운 걸 많이 드는 사람들, 배에 힘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직업에도 많이 생기고 또 변비 있잖아요. 변비 때문에 고생을 엄청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제 요실금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우리 최돈우 박사님 방석이 살짝 젖어 있던데 요실금이 남자한테도 오는 거예요? 남자들도 요실금이 있어요.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그 수술을 받고 나서 이 관략근이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경우에는 오줌이 시도 없이 해갖고 패드를 갖다 항상 대고 있죠. 그러면은 저 요실금에 대해서 남자든 여자든 간에 미리 내가 요실금의 증상이 지금 보인다. 네.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나요? 쉽죠. 오줌이 새죠. 그럼 아까 보셨잖아요. 오줌이 새. 오줌이 새고 저는요 이거 절대 아니고 저는 요실금이 없는 이유를 말씀해드릴게. 제가 말을 타지 않습니까? 말을 네. 이 관략근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네. 진짜 이 요실금이 좀 미리 예방을 하려면 네. 승마라든 이 운동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운동입니다. 예, 진짜 이거 하면 이 관략근에 힘을 주고 하루에 10번씩만 관략근에 힘 주는 연습만 하면 절대 요실금 안 그게 생긴다고 바로 이제 제가 들은 적이 케겔 있어요. 운동이라고 해서 여성들이 이제 그 누워서 무릎을 세운 다음에 엉덩이 들잖아요. 그럼 활처럼 쉰 다음에 거기 회음부 쪽에다가 5초간 힘줬다가 내리고 요거 운동만 많이 해도 필라테스 운동할 때 그런 그 많이 하죠. 그러니까 거기도 요실금 예방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실금 치료에는 아까 말 타는 것도 있다고 했는데 의학적으로 그러면 치료 방법이 뭐가 있어요? 치료 방법은 이제 크게 수술적인 방법과 비수술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요실금 종류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 나도 모르게 오줌이 자주 매렸거나 밤에 화장실을 2번 이상 간다든가 뭐 깨서 오줌량은 적으면서 2시간, 3시간을 못 참거나 그리고 오줌 놓고 밑에가 묵직한 감이 있거나 이거는 이제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그래요. 근데 얘는 이제 수술이 문제가 아니라
방광 자체에 신경이 이상이 생겨갖고 생기는 문제점이 요거 약을 먹어야 되고요. 약물 치료를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이제 기침 재채기 뛸 때 웃는 거, 여기 새는 거, 그리고 층계나 뭐 그 등산했을 때 오줌 자꾸 새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 복압에서 이 그 요도 쪽이 힘을 못 받기 때문에 자꾸 밀리기 때문에 새는 거거든요. 이 경우는 수술을 갖다 해야 돼요. 이런 경우 갖다가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런 경우 이렇게 오래돼가지고 해서 꼭 이게 운동으로 치료가 안 되고 네. 꼭 수술을 해야 될 경우 네. 요실금 그 수술 같은 거는 당일에 바로바로 이렇게 하고도 퇴원하고 나올 수도 있나요? 요실금 수술은 네. 솔직히 말하면 한 간단한 15분 정도면 끝나요. 그리고 되게 간단하게 하는데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어떤 병원마다 정책이 있는데 하루는 이제 소변줄을 껴서 방광이 적응하는 시간을 번 다음에 그 다음날 하면 거의 다 한 90% 이상 다 소변을 잘 보거든요. 그리고 일상생활도 괜찮고요. 바로 일상 복귀가 돼요. 그리고 다 아무는 시간은 한 1, 2주 정도면 충분히 다 아물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수술. 신도라 박사 가자. 그럼 너무너무 간단한 수술이네. 예. 내가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내가 싼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수술 그거는 방법을 요실금 얘기했지 때문에 싼 게 않습니까? 아니지. 그러면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방은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예. 방광에 자극적인 음식들, 예를 들어 뭐 콜라, 사이다, 뭐 매운 음식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초콜릿 뭐 이런 것들 갖다가 피하라고 돼 있고, 그리고 평상시에 그 관략근 운동을 갖다가 자주 하고 또 이제 그 식생활 갖다가 잘하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흡연이나 음주도 약간 좀 문제가 되긴 합니다. 자, 그러네요. 네. 정말 알수록 무서워져.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건강한다는 거, 건강을 지킨다는 게 사법고 시험보다 힘들대요. 네. 그러면 우리 박사님 요실금에 대해서 총평이 있다면 어떤 하실 말씀 더 계실까요? 네, 이 요실금이 생기게 되면 여성들 회음부 쪽에 이게 건강 상태가 안 좋게 돼요. 방광염 생기고 질염 자꾸 생기고 아무리 약 먹어도 안 되고 자꾸 재발되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네. 남편하고 잠자리도 꺼리게 되고 또 이 피하게 되는 거죠 자꾸. 예. 근데 간단한 시술로 이게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거 요실금에서의 해방을 이런 주제로 해갖고 계속 저희가 주창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잠깐 한 그 15분 정도만 아프면 끝나는 상황이라 또 자기 때문에 괜찮아서 네. 다 와서 교정을 받고 편하게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자,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우리 유쾌한 톡쇼의 네. 성형모의 청진기 톡톡 지금 들으신 순간 여러분들은 요실금으로부터 해방이 되시는 네. 겁니다. 네, 자 지금까지 청진기 톡톡이었습니다.